도로 위에서 두꺼비가 발견됐다. 주위를 살피던 두꺼비가 도로를 건너기 시작한다. 도로 위에서 죽어간 숱한 야생동물들. 인간의 도로가 야생동물들에겐 죽음의 길이 되고 있다. (2005년 7월) 제작진은 구례에서 하동을 잇는 19번 국도를 달리고 있었다. 불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 고라니. 도로 옆 콩밭에서도 고라니가 발견됐다. 밤의 논밭은 고라니들의 차지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동물이 포착됐다. 멧돼지다. 녀석은 먹이를 찾고 있다. 멧돼지가 자리를 잡은 곳은 과수원. 오랜만에 성찬을 즐긴다. 삭도 모습을 드러냈다. 흔히 살쾡이라 불리는 살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다. 상 역시 도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살은 다리를 절고 있었다. 눈두렁에서도 반짝이는 눈빛이 포착됐다. 너구리다. 너구리는 암수가 짝을 지어 다닌다. 이처럼 야생동물들은 도로 주변에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전라북도 진안에서 발원해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르며 흐르는 섬진강. 그 섬진강 줄기를 따라 지리산을 배경으로 이어진 도로가 19번 국도다. 특히 구례에서 하동까지 이어지는 2차선 강변도로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손꼽힌다.
도로변에서 살개 사체가 발견됐다.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으로 추정된다. 그곳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고의 흔적이 나타났다. 이번엔 너구리다. 물에 사는 남생이까지 길 위에서 사고를 당했다. (15cm가량) 되는 작은 녀석이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남생이는 등이 완전히 깨져버렸다. 야생동물들의 사체는 19번 국도변에서 계속 발견된다. 또 한 곳에선 고라니가 처참하게 죽은 채 그대로 방치돼 있다. 왜 녀석들은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인간의 길을 넘으려 했던 것일까? 여기? 지금 보면은 예상했던 대로 고라니들이 잠자리를 마련하기에는 아주 안전한 잠자리를 마련하기, 특히 이 정도 부분 여기 보면은 상당히 그 고라니가 들락거렸을 만한 그런 통로로 의심되는, 그래서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누구한테 방해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방해를 받지 않을 만한 최적의 잠자리 장소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이 장소로서는 또 반대편이 콩밭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깻잎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 콩잎을 주로 뜯어 먹으면서 상당히 그 고라니한테는 좋은 먹이 공급처 역할을 쭉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질러서 고라니가 도로를 건넌 이유는 바로 상대적으로 많이 먹이에 왔다 있었다. 갔다 하지 않았나. 직접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다. 논 옆 콩밭에선 고라니들이 사슴을 뜯어먹은 흔적이 역력하다. 네, 이런 입장이 안 건드렸죠. 꼭 새순만 새로 나서 원대에서 나오는 새순만 뜯어먹었죠. 도로 건너편에서도 발자국이 발견됐다. 뒷발 찍히잖아요. 뒷발? 네, 뒷발. 여기 찍히고, 여기 찍혔네. 여기 새끼 발자국도 있네, 이거. 고라니 발자국이 선명하다. 여기 진흙에 찍힌 거 봐요. 여기 새끼 발자국도 있죠. 고라니 새끼 발자국이 있고, 여기 너구리 발자국이죠, 여기. 이곳에선 너구리의 발자국도 함께 발견됐다. 섬진강과 도로를 경계로 들어선 넓은 악양들판은 고라니들에겐 최고의 서식지다. 그렇다면 과연 이곳 도로를 고라니들이 지나다닐까? 제작진은 카메라와 조명을 설치하고 잠복 촬영에 들어갔다. 새벽 3시, 도로변 논에서 고라니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혼자가 아니었다. 수컷 한 마리도 발견됐다. 입가에 난 송곳니가 선명하다. 새끼 고라니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이 고라니 가족의 서식지다.
여기 있죠? 아, 저기 있다. 뼈 잎은 고라니들이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다. 맘껏 먹이를 뜯던 어미 고라니가 불빛을 보고는 뼈 잎을 입에 문 채 황급히 달아난다. 그리고 길을 건너 사라졌다. 고라니 가족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잠시 후 논배수로에서 새끼 고라니가 발견됐다. 새끼는 1.2m가량 되는 깊은 수로에 빠져 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배수로 위에선 어미가 애타게 새끼를 지켜보고 있다. 어미도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황. 새끼는 어미 곁에 가지 못해 안절부절이다. 태어난 지 3개월이 채 안 된 어린 새끼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다. 결국 어미는 새끼를 두고 떠나버렸다. 어둠 속에 홀로 버려진 새끼 고라니. 인간이 만든 배수로에서 새끼 고라니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잠시 후 고라니 한 마리가 도로를 가로질러 그들의 길로 들어갔다. 제작진은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와 함께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를 조사해보기로 했다. 우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19번 도로변에 서식하는 너구리를 포획했다. 순간 저걸 들어갔어. 키로 500, 9kg 700. 그리고 이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목에 무선 발신기를 채웠다. 장갑 벗어? 이를 통해 야생동물들의 도로 이용 실태는 물론 도로가 서식지 공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발신기를 단 너구리는 어디로 향했을까? 너구리의 이동이 감지됐다. 20-30m 내에 들었다고 봐야 돼요. 여보십시오. 지금 방금 시그널 움직이죠?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추적하자 너구리의 이동 흔적이 보였다. 너구리가 금방 저기서 넘어와가지고 놀랐어요. 지금 보면은 이거 지나가는 타국이 머리 쭉 있어요. 이걸 지나갔잖아요. 이쪽으로 쭉 지금 들어갔거든요. 너구리는 도로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현재로서는 도로를 넘어 다니는 것은 확실하는데
수로로 넘어다닌지 도로 위로 다니는지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넘어다닌 건 확실합니다. 예. 너구리 3마리의 이동 경로를 지리정보 시스템인 GIS를 이용해 분석해봤다. 1번 너구리는 도로를 서식지 내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2번 너구리 또한 마찬가지였다. 마지막 너구리는 도로가 서식지를 단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도로 밀도가 1제곱킬로미터에 약 1km씩 도로가 나 있습니다. 나 있는데 우선 추적 결과 너구리 같은 경우 행동 반경이 1제곱킬로미터였고 삭 같은 경우는 3에서 약 10제곱킬로미터까지 다양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야생동물들이 너구리가 사업한 모든 야생동물들이 도로를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미 우리나라는 되어 있는 거죠. 이제 도로는 야생동물들의 서식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야생동물들을 위협하는 또 다른 대상이 되고 있다. 야생동물들의 서식 공간은 늘 물과 산을 끼고 있다. 인간은 이곳에 도로를 냈다. 도로 위에서 야생동물의 사치가 발견됐다. 족제비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휘손됐다. 여기 지금 오늘 지금 빨리는 흔적인 젖꼭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휴대폰에 젖꼭지가 나오죠. 이게 다 젖꼭지입니다. 지금 안 빨렸으면 이렇게 처지질 않거든요. 어미가 많네 그럼. 예, 저거 어미가 이제 물고 길을 넘어가다가 차에 치여갖고 놓쳤거든요. 새끼를 물고 이 길을 넘어가거든요. 넘어다니거든. 그러면 이제 새끼만 놔두고 먹이 잡아갖고 새끼한테 주든지 여기다 숨겨놓고 갔다 오든지 그러거든요. 이게. 제작진은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교통사고가 난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족제비 새끼가 발견됐다. 녀석은 수로에 빠져 있었다. 올라오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혼자 힘으론 역부족이다. 낮은 수로조차도 새끼 족제비에겐 오를 수 없는 견고한 성이다. 더 이상 방치하면 족제비가 위급한 상황. 요것도 새끼도 냄새를 풍긴 해요. 기운을 느끼고. 장시간 물속에 있어 탈진한 녀석을 그대로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다.
먼저 새끼 족제비의 상태를 확인했다. 수컷이다, 수컷. 녀석은 태어난 지 2개월 된 수컷이었다. 족제비는 어미를 잃은 뒤 한 끼도 먹지 못했고 체온도 급격히 떨어져 있는 상태. 몇 도에서요? 37도 7. 저체온의 탈수 증상이 있고요. 아까 그리고 특별하게 외상은 없지만 아직 어린 개체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이제 하루나 한 끼 정도만 사실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도 쉽게 탈수가 오고 저혈당증이 빠지거든요. 일단은 뭐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녀석은 좀 더 치료가 필요했다. 이곳에 보호 중인 동물 중엔 어린 녀석들이 많다. 너구리 형제도 도로에서 어미를 잃고 이곳으로 왔다. 고라니 새끼도 이곳을 찾았다. 생후 2~3개월 된 녀석이다. 발견 당시 새끼 고라니는 도로에서 장시간 방치된 상태였다. 뒷다리 2개가 다 골절이 생긴 상태인데요. 오른쪽 뒷다리의 골절은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발목 부분이죠. 발목뼈가 완전히 절단이 돼서 복잡하게 골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 있고요. 심시세동이 심하다고요. 워낙에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새끼 고라니는 오랫동안 수술이 지속이 불가능했다. 부러진 다리는 이미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교통사고를 당한 고라니들은 90% 이상이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새끼 고라니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밤의 19번 국도.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죽음이 목격됐다. 너구리의 사체다. 야생동물들은 왜 야간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 고라니는 차량 불빛을 보고도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갑자기 앞에 그 노루가 한 마리, 워낙 노루가 한 마리 딱 서갖고, 저 중앙선 그쪽에 딱 서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 얼른 그걸 보고 안 가고 딱 서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 차를 세워가지고, 나이들을 딱 켜갖고, 제가 껐다 딱 이렇게 해주면 그래도 안 가요. 처음엔 그 불빛 딱 받고는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있더라고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그대로 있더라고요. 불빛을 본 고라니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 한국야생동물 유전자원은행의 협조를 얻어 그곳에서 치료 중인 고라니의 눈을 조사해보기로 했다. 눈 돌리지 마. 빛을 비추자 고라니의 눈에 변화가 왔다. 사람은 동그란 동공을 갖고 있는 반면에 우리 고라니는 길쭉한 동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쭉한 동공이 빛이 들어오면 다치게 되는데 사람보다는 덜 다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큰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눈 뒤에 망막이라고 하는
신경 조직이 있는데 사람은 그냥 그 주황색 바탕으로 그냥 되어 있는 데 반해서 우리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라니의 눈은 사람과 달리 반사판이란 기관이 있다. 망막과 맥락막 사이에 위치한 반사판은 빛이 들어오면 야광 역할을 해 밤에도 사물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준다. 고라니의 눈이 불빛을 비추었을 때 빛나는 것도 바로 이 반사판 때문이다. 이 동물이 밤에 돌아다니다가 차량 불빛과 같은 강한 빛을 보게 되면 동공은 이미 열어져 있는 상태고 강한 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뒤에 있던 빛 반사층의 반응이 어두울 때보다 훨씬 많이 반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게 되고, 시력을 잃게 되면 동물이 멈칫하거나 또는 방향성을 잃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차량의 속도가 이 동물의 반응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동물은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차량의 강한 불빛은 고라니에게 치명적이다. 동물들이 밤에 로드킬을 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곤충들은 비가 오면 활동을 모두 멈춘다. 날개가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몸을 숨겨야 한다. 홍단 딱정벌레는 미처 비를 피하지 못했다. 날지 못하는 녀석에게 도로는 생과 사의 갈림길이 되는 것이다. 오늘은 운이 좋았다. 이번엔 능구렁이 한 마리가 도로 위에 나섰다. 녀석은 지혈과 습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도로는 녀석에게 안전지대가 아니다. 능구렁이는 결국 도로 위에서 최후를 맞았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길 위에서 죽어가고 있을까?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는 2004년 7월부터 야생동물 교통사고 실태를 조사해 오고 있다. 배설물들이 이게 저 고라니들 배설물들 끌려서 여기까지 왔구만. 확실히 미자 묶은 풀들이잖아요. 이미 새끼가 있네요. 조그만해서 새끼인 줄 알았지 산산 조각이 나서 이렇게 됐구만. 이미 발을 쟁터나지. 이들은 죽은 야생동물의 수를 기록하는 한편 주변 식생과 지형, 도로 구조가 로드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하고 있다.
다리를 옆으로 쭉 따라서 이 공간이 쭉 있으니까 저런 공간 따라서 이렇게 쭉 와요. 쭉 와서 이렇게 나오고 못 들어오게 막았으니까 저쪽에서 안 들어오면 된디 들어왔던 도로에 들어왔던 이상은 치명적이죠. 나가지를 못하죠. 인간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구조물이 고라니에게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는 88고속도로 함양에서 남원, 19번 국도 4차선 산업도로 남원에서 구례, 2차선 강변도로 구례에서 하동 구간에서 야생동물 교통사고를 조사했다. 그 결과 88고속도로에서 883마리, 19번 산업국도에서 279마리, 강변도로에서 1613마리로 총 3천여 마리의 동물들이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로 보면 너구리가 154마리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족제비, 고라니 등 포유류 교통사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도 로드킬로 죽어가고 있다. 3천여 마리 야생동물에는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4가지 척추동물들이 포함이 되는데 120km 구간에 1년 동안 3,000마리라고 하면은 약 평균적으로 30m마당 한 마리씩의 야생동물이 희생이 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 88고속도로나 섬진강변, 강변 2차선 도로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야생동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조사된 결과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산속까지 뚫린 전국의 도로 위에서 수없이 죽어간 야생동물들. 도로는 야생동물들의 무덤이 돼가고 있다. 강은 늘 풍요로운 공간이다. 섬진강도 언제나 그 넉넉한 품으로 사람과 여러 생명체들을 불러들인다. 섬진강은 우리나라 5대 강 중 가장 깨끗하다. 그만큼 어종들도 풍부하다. 자갈이 깔린 맑은 물에 사는 돌마자. 이들에게 섬진강은 최고의 보금자리다. 강물의 흐름이 완만하고 물이 얕은 곳에서 사는 납자루. 이들 민물고기들은 돌에 붙은 녹조식물이나 미세조류를 먹으며 살아간다. 몸매와 빛깔이 아름다운 우리나라 토속어종인 쉬리도 물살을 즐기고 있다. 이번엔 좀 더 하류 쪽으로 내려가 봤다. 모래가 깔린 강바닥 수초 사이에서 남생이가 발견됐다. 남생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다. 민물에서 살아가는 남생이는 강과 육지를 오가며 생활한다. 강바닥을 헤엄쳐 물고기나 갑각류, 수생식물 등을 먹는다. 이처럼 섬진강에선 다양한 생명들이 어우러져 살아간다. 남생이가 육지로 나왔다.
땅을 지나 아스팔트 도로로 향하는 남생이. 차들이 달리는 도로를 남생이가 건너기 시작했다. 도로엔 남생이를 지켜줄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다. 한 차례 죽음의 문턱을 넘긴 녀석은 다시 느린 걸음을 재촉한다. (6m) 도로를 무려 1분이 넘게 걸려 건너온 남생이는 곧장 논으로 향한다. 이곳엔 남생이가 좋아하는 먹잇감들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잡식성인 남생이는 육지로 나와 달팽이, 미꾸라지, 개구리 등을 잡아먹는다. 먹이 활동을 마친 남생이는 도로를 가로질러 다시 강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한국야생동물구조센터에 맡겨진 족제비는 며칠 새 눈에 띄게 건강해졌다. 이젠 몸집도 제법 커졌다. 사람이 뭐 싫어? 스스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이제 야생으로 돌려보낼 때가 된 것이다. 야야 나와 씩씩아. 네, 혼자 가봐. 갈게.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 족제비는 숲속에서 방사됐다. 처음엔 머뭇거리던 족제비는 금세 숲을 사이로 뛰어간다. 앞발을 들고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은 그대로 족제비의 야성을 보여준다. 이제 새끼 족제비는 도로와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야생에서 홀로 살아가야 한다. 밤은 새들의 활동 시간이다. 흰뺨 검둥오리들이 물가의 모습을 드러냈다. 외가리도 밤을 틈타 비행을 시도한다. 맹금류인 올빼미도 모습을 드러냈다.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가 도로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원인은 교통사고. 하늘을 나는 새들의 제왕 수리부엉이도 도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죽은 지가 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봐가지고 눈도 그대로 살아있고 완전히 죽었는데 지금 뭐 눈이 뭐 찌그러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 옆에서 토끼 사체도 발견됐다. 토끼 내장이 있고 수리봉이 똥이 있네요 여기. 여기서 이 내장을 먹다가 찢고 날아가다가 다친 것 같은데 여기서. 수리부엉이는 도로에 죽어있는 토끼를 먹으려다 2차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죽음이 또 다른 죽음을 불러왔다. 그 날 때 다른 종에 비해서 수리부엉이처럼 큰 대형 조류들은 도약할 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이런 차의 돌진에 방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우아하게 비행을 합니다만은 그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능숙하게 그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맹금류들은 대개 비행 시 천천히 낮게 난다. 또한 몸집이 크고 무거워 도약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특성 때문에 도로에서 차를 보고도 피하지 못한다. 순천에 위치한 야생 적응 훈련장. 수리부엉이들이 회복 훈련을 받고 있다. 모두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녀석들이다. 맹금류들이 부상을 입는 원인의 70~80%는 교통사고다. 얘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왼쪽은 날개가 있고 오른쪽 날개가 없죠. 얘는 지금 발견 당시에 보면 그 야간에 도로를 횡단하다가 그 차에 지금 충돌이 되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쪽 그게 여기 오른쪽 여기 상완골이 골절됐는데 이때 당시에 완전히 개방성 골절로 뼈가 이렇게 이제 살갗으로 튀어나와서 그리고 뭐 근육, 신경 다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는 이제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이제 어깨 관절을 절단해서 팔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예요. 한쪽 날개를 잃은 수리부엉이는 날지 못한 채 평생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인간이 만든 도로가 하늘길까지 점령하면서 빚어낸 참상이다. 새들의 교통사고는 비단 맹금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도로 위에서 작은 새들이 관찰됐다. 새들이 도로를 찾는 이유는 잠자리를 먹기 위해서다. 이렇게 도로는 새들에게 하나의 먹이 공간이 되고 있다. 새들이 도로 위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아진다. 19번 국도에선 교통사고를 당한 새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리산 주변 120km 구간에 대한 로드킬 조사 결과 포유류 다음으로 조류가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먼저 소형 곤충들이 차에 부딪히게 돼 가지고 죽게 되면 잠자리나 이런 것들이 그것을 먹기 위해서 모이게 되고요. 그러면 또 잠자리도 치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러면 이제 그것을 또 먹기 위해서 새들이 거기에 모여들기 때문에 이 먹이 사슬에 의해서 많은 로드킬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빈번하게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연지형은 대체로 산과 평야를 거쳐 강이나 바다로 연결된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 흐름을
도로가 갈라놓고 있다. 도로는 야생동물의 서식 공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산과 강을 단절시키는 19번 국도변에서 살개 주검이 발견됐다. 지리산이 가까운 이 구간에선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살개 주검이 종종 목격된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약 2-3km 구간대에서 1년 동안 살기 5마리 가지고 치킨 살기 많이 주는 기간이고요. 지리산에서부터 쭉 내려온 산줄기가 이 농경지 한가운데로 숲띠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숲띠가 이 섬진강도는 이어져 있었고요, 과거에. 하지만은 이 사천 산업도 새로 나면서 강변과 지리산과의 산 줄기를 단절시켜 놓은 거죠. 살개 로드킬은 이곳뿐만이 아니다. 섬진강변 살개 이동 경로를 무선 추적한 결과 살개 서식 공간에 도로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무선 추적한 삭도 도로에서 죽음을 당했다.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로드킬을 당한 살개 수가 64마리에 이른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동물들이 살아가는 서식지를 분할을 한다는 것이죠. 조그마한 섬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각 조그만 섬에서 고립된 동물들은 그 섬 안에서 근친 번식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질병이나 재난이 닥쳤을 때 손쉽게 절멸의 길을 가게 되죠. 그 하나하나가 절멸의 길을 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결국은 전부가 멸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생동물들의 서식 공간에서 도로가 생겨나면 이들의 서식지도 도로를 따라 나뉜다. 좁은 서식 공간에서 고립돼 생활하는 야생동물은 제한된 개체끼리 근친교배가 이루어지고 결국 멸종으로 이어진다. 분할된 서식 공간에서 살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인근 논에서 살기 모습을 드러냈다. 이 땅 마지막 고양이과 동물인 살은 먹이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위치한 상위 포식자다. 살개 주먹이는 들쥐. 들쥐를 발견한 살기 공격을 시작한다. 날쌘 동작으로 쥐를 움켜쥔 살기, 먹잇감을 이리저리 던진다. 그리고 느긋한 혼자만의 만찬 시간이다. 식사를 마친 살은 논두렁 사이로 사라졌다. 골 깊은 계곡과 울창한 산림을 지닌 지리산은 옛부터 야생동물의 보고였다. 하지만 산허리를 관통하며 들어선 도로는 지리산의 생태를 단절시켜 놓고 있다. 산 중턱까지 난 도로엔 쉴 새 없이 차량들이 오간다. 시원하게 뚫린 도로 덕분에 사람들은 쉽게 산을 오른다. 도로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다.
지리산 국립공원 내에는 도로와 탐방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포장도로와 등산로를 합쳐 무려 491구간으로 조각나 있다. 그럼에도 지리산 국립공원 내에 야생동물들을 위한 길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야생동물 이동 통로인 시암제 생태통로다. 지금 여기 동그랗게 찍혀 있는 게 다 동물의 발자국이거든요. 너구리의 발자국이 발견됐다. 무인 카메라를 통해 너구리를 비롯해 다람쥐, 토끼 등도 생태 통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루, 멧돼지 등 중대형 포유류는 이곳에서 관찰되지 않고 있다. 장애물로서 생각하는 거죠. 자연적인 장애물은 이제 강이라든지 절벽 같은 경우는 동물들이 이동하는데 원래가 그 자연적인 방해를 주니까 그런 쪽은 이제 우회를 하게 되죠. 저기도 지금 이제 간격이 좁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는 상황에서는 마치 막혀 있는 것처럼 이런 그 초기의 느낌이 동물들에게는 거부감을 줍니다. 야생동물의 습성상 앞에 시야가 막혀 있으면 동물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 생태통로는 동물에 대한 배려 없이 인간의 기준으로 만들어져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1년간에) 걸친 로드킬 모니터링을 끝낼 무렵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팀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19번) 국도 도로 및 대수로에서 동물들의 이동 흔적을 찾아낸 것이다. 대수로를 야생동물들이 이동 통로로 이용하고 있었다. 대수로 안엔 너구리 발자국이 선명하다. 수달의 발자국도 확인됐다. 응연제 발자국으로 봐서는 너구리와 수달 발자국이 있고요. 수달 발자국이 전체적으로 이쪽 위방향으로만 있고 돌아온 발자국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일단 이쪽으로 계속 통과를 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떤 동물들이 이곳을 이용하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통로와 수로 등 5곳에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 결과 너구리를 비롯한 족제비, 쥐 등 야생동물들이 도로가 아닌 통로와 수로를 이동 통로로 이용하고 있었다. 결국 야생동물이 지나다닐 수 있는 제대로 된 이동 통로 마련이 시급한 것이 확인된 셈이다. 도로 밑으로 많이 나 있는 수로와 지하 통로를 모니터링해 본 결과 많은 야생동물들이 일부 구조물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주로 너구리에서 많이 이용이 되었고 기존의 다양한 도로 구조물들의 구조 변경이 있을 경우 사기나 수달, 고라니, 족제비 등의 좀 더 다양한 동물들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고요. 지금까지 도로는 오로지 인간만을 위한 길이었다. 그 길 위에서 많은 야생동물들이 죽어갔다. 포유류에서부터 양서류, 조류에 이르기까지 도로 위 교통사고 로드킬은 동물들의 새로운 천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도로가 나기 전 이곳은
동물들의 땅이었다. 인간에게 길이 필요하듯 동물들에게도 길이 필요하다. 오늘도 고라니는 길 위에 있다.